네,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감기에 걸린 72살 북측의 아들이 안쓰러워서 코트를 벗어주는 남측의 98세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이산 가족 사연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연합뉴스 정빈나 기자 그리고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의 이호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좀 사연을 하나씩 짚어보겠는데요. 드라마보다 극적인 사연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인데요. 잘 화면상 밑에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부인이 나 시집 올 때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뻤지 하는 말이 있네요. 자, 이 사연은 어떤 사연입니까? 정빈나 기자. 네, 올해 86살인 정규명 할아버지와 그 부인 한음전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네. 예, 전 할아버지는 황해북도 개풍군이 고향이라고 하는데요. 6.25 전쟁이 터지자 북한 의용군에 강제징용이 됐다가 이제 당시 신혼부부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쪽에 이번에는 포로로 잡혀서 3년간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제 한음전 할머니 뱃속에 아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네네. 이 전 할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이제 아내의 재가 여부를 먼저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아내가 홀로 결혼도 하지 않고 재가를 하지 않고 아들을 키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고왔는데 왜 결혼도 안 했느냐.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그동안 이제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표현하려는 듯 아낌없이 좀 표현을 했습니다. 뭐 계속 우리 이쁜이라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제 아내 입에 묻은 과자 부스러기도 이제 닦아주는 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요. 네. 사실 이번에 북한 측 가족들이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체제 선언을 좀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예. 좀 당국의 시선을 의식한 듯 좀 약간은 표현을 좀 꺼렸는데 이 한음전 할머니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요. 예, 뭐 남편에게 이제 살아있는 거 봤으니까 원이 없다. 앞으로 생일날마다 미역국을 상에 차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이 부부는 작별 상봉이 끝나간다는 방송이 나오자 예. 말없이 손을 잡고 이렇게 눈물을 계속 흘려서 보는 이제 사람들까지 안타깝게 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부부 간의 안타까운 사연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살펴본 사연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네, 엄마의 금반지라는 사연인데 어머니께서 이제 금반지를 선물을 해준 사연이죠. 어떤 사연이었나요? 저는 이 사연 듣고 정말 저도 가슴이 콩 하고 울렸는데 네. 이게 93세 김월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우리 쪽에서 김월순 할머니가 가셨고 북에서는 그때 전쟁통에 두고 나왔던 아들 주재은 씨가 72세인데요. 네. 93세 어머니와 72세 아들이 66년 만에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이 어머니가 치매인 거예요. 예. 치매가 와가지고 전혀 아들을 못 알아보고 있다가 첫날 이제 잠깐 정신이 좀 돌아오셨다가 거의 못 알아봤다가 그래서 네. 이는 누구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아들을 전혀 못 알아보셨었는데 상봉우리 마지막 날 정말 기적처럼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이 어머니가. 그래서는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아들을 알아보고 그때 아들을 만지고 그런데 예. 그 과정에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손에 있던 이 가락지, 예. 이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그 가져가라고. 아들에게 주면서 이거 버려도 좋으니까 네가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주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인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다음번에 또 정신이 조금 또 아들을 또 알아보실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 보는 사람들의 눈시울도 적셨고 또 화면을 통해서 저도 그걸 보면서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근데요, 그 의학적으로 네. 우리가 저희 김월순 할머니 같은 경우가 그 치매가 있으셨는데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아들을 알아봤다가 또 이제 잃어버리셨잖아요, 네. 기억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게 예. 진행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예. 이제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김월순 할머니의 상황을 볼 때는 중기를 이미 넘어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기적적으로 맨 마지막 날 그 아들을 보시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어디 갔다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장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 취재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 앞서 기자들이 금강산으로 들어갈 때 북쪽에서 좀 노트북을 빼앗으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이제 금강산에 가는 방북 기자단은 예. 1차, 2차로 나눠서 이렇게 갔는데요. 이제 1사태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그 상봉 행사 첫날인 20일에 이제 북측 남북 출입사무소를 가서 통행검사 및 출입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예. 이때 갑자기 북측에서 남측 기자단 노트북을 전수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29명이 이제 동행을 했는데 29명 취재진에 대해서 전원 이제 노트북 검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그걸 가져갔다가 다음날 숙소에서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기자단이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 행사 취재로 온 건데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결국 검사를 했는데요. 네. 그중 3대에서 이게 네. 아무래도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다 보니까 예. 뭐 북한의 노동신문 파일이라던가 뭐 김정은 가계도라던가 뭐 이런 게 나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문제 삼아서 벌금을 내라, 뭐 네. 조서를 쓰라, 뭐 이렇게 나왔던 건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측에서 이제 조치를 취해서 결국 다음 날 이 노트북은 돌려줬고요. 네. 사실 이 딴죽 걸기 때문에 2차 때는 아예 빈 노트북을 기자단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파일이 없는 현대아센스 제공한 노트북을 가지고 갔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1차 상봉 때 이제 북한에서 상봉 행사를 촬영을 하면은 그쪽에서 바로 송출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행랑편에 이걸 보내게 되거든요. 예. 북측에서 이것 역시 열어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합뉴스 TV를 포함한 많은 취재진들 그리고 방송사들이 제작에 차질이 빚어졌고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2000년도에 상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요. 당국 간의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취재물에 대해서는 열어보지 않는다. 이번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사실 당국이 사실상 무능하게 대응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다음 상봉 때는 이런 문제가 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모저모를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딸이 아빠에게 아빠 이번에 돌아가면 아버지 목소리 기억을 못 하잖아. 아빠 노래하실 수 있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꿈꾸는 백마강을 불렀다고 하네요. 자, 이 사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게 참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네. 기억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딸과 갈랐을 때 딸 나이가 2살이었습니다. 2살이었는데 아버지를 다시 만났는데 이 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아버지가 2살 나 어린 시절에 불러주었던 노래가 기억난다.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노래를 불러주신 거예요.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딸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자면 또 저희가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예. 원래 그때의 기억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어머니께서 네. 아버지가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때 네가 참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반복적으로 해주면서 내가 얼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항상 있던 아버지를 어머니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66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어색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물었다잖아요. 아빠 엄마 생각하셨어요? 엄마는 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니 예. 아버지는 어떠셨는지를 또 물어봤던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산 가족이라서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평양 분이시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여하간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남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 얘기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런 사연이 있으시군요. 예. 사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네. 더욱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정말 기약 없는 이별을 하셨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뭐 직접 상봉은 아니더라도 서신 교환이나 뭐 화상 상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이 마련될 수는 없을까요? 네, 사실 이번에 남측의 이산가족 600여 명이 북측의 가족 300여 명 정도로 만난 건데요. 네. 이게 사실상 대다수는 생사 확인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실제로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간 이제 사망하는 이산 가족이 2,4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례화라든지 상시 교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산 가족들이 가장 먼저 꼽는 시급한 사안은 생사 확인 문제입니다. 예, 예. 이게 실제로 이제 상당수가 이번에도 가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고 제사를 지내왔는데 예. 살아 계셨다 하면서 눈물을 흘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생사를 확인한 이산 가족들은 100명 중 8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요. 예. 사실 이게 선행이 돼야만 정례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례화 문제에 대해서는 분기 또는 격월별로 이렇게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2차 상봉단에서 3명 중 1명이 90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한계에 달한 거거든요, 네네. 시간이.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좀 사례를 참고할 만한 게 구 서독과 이제 동독의 사례인데요. 예. 당시 이제 가사 방문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게 뭐냐면 그 과거 서독의 주민들이 뭐 가족들의 결혼이나 예. 문병이나 뭐 문상 이런 일이 있으면 동독으로 이제 교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리고 1972년에 이제 동서독 기본조약이라는 게 체결되고 나서도 동독에서도 방문이 가능해지면서 이게 참 하나의 좋은 선례로 남았는데요. 네. 또 이제 가족들이 취재진에게 또 뭐 제발 편지 교환이라도 해줄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게 제도화되고 네. 남북 간의 어떤 이런 얘기가 진행돼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정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산 가족들이 아마 이번을 계기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쉬운 분들이 뭐 한두 분이겠습니까? 여기 뭐 이호선 교수님도 계신데요. 뭐 로또 상봉이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서운하지 않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 상봉이란 말이 맞죠. 지금 이산가족 우리 쪽에 있는 이산가족이 6만 5천이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예.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상봉을 할 때마다 기껏 만날 수 있는 게 100명, 200명. 근데 그것도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분들 돌아가실 테고 뭐 저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실 테고 예. 이러고 나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한 번 만났지만 그 그리움의 끝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예. 맨 마지막 우리가 이별 장면에서 봤던 것처럼 이 보이긴 하지만 만질 수 없는 그리고 열리지도 않는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이 가족이 울부짖는 장면을 보면서 예. 가슴이 먹먹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딱 만났으니까 좋겠다가 아니고요. 이 상황이 딱 지나고 나면 그리움은 더 커집니다. 네. 다시 보고 싶어, 다시 만나고 싶어.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 혹시 북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네. 걱정도 커지고 그리움은 나중에 결국은 이게 하나의 우울 양상으로 발전할 수도 어. 있는데요.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리움도 우울로 갈 수 있지만 만난 이후의 사람들도 이게 우울감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슬픔에 빠져서 결국은 우리가 노년이라는 건 이 감정이 건강에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미치는 때라서 예. 오히려 이렇게 심각해진 우울증이 아주 안 좋을 경우에는 이제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우리가 돌봐야 되고 한 번쯤은 사회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례화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례화뿐만 아니라 우리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지라도 오갈 수 있었으면 예, 예. 문병이라도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뭐 그 대한적 십자사가 이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그 기쁨이라는 게 하나의 감정이고 정서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 터지는 정서는 마치 우리가 매를 한 대 턱 맞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움이 나중에는 병이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도록 또 이런 그리움들을 건강하게 남은 가족들과 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예. 심리 상담을 주선하거나 이 전문가를 투여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일이고 예. 혹시 주변에 뭐 이런 게 상담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아픔 또 이산 가족들을 보면서 굉장히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을 아유 그냥 그러겠지 괜찮겠지 지나가지 마시고요. 혹시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예. 주변에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봉 후에 어떤 그 후유증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기에 걸린 아들에게 코트를 벗어준 아버지의 사연 어떤 사연입니까?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아들이 안쓰러운 98세 아버지. 저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내용인데 이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2차 상봉단의 최고령 중 한 분인 예. 98살 이석추 할아버지와 아들 리동욱 씨 얘기입니다. 북측에 아들이 나왔고요. 예. 이 강원도 출신인 이 할아버지가 그 33살 때 예. 이제 징집이 돼서 끌려가던 중에 탈출을 해서 남쪽을 내려왔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가족들을 전혀 보지를 못하다가 이제 생사 확인해 보니까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두 딸들은 생사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고요. 아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들 사실 이 할아버지가 지난달 그러니까 이달 13일이 생신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좋은 생일 선물 받았다 하면서 가시기 전부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구급차에 이제 실려서 네. 북한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만났을 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단체 예. 상봉 때는 또 불참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다가 마지막 작별 상봉에 그 온 기력을 다해서 참석을 하신 건데 예. 아들이 갑자기 기침을 하니까 내 코트를 벗어주고 싶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코트를 이제 벗어서 아들에게 건네주시고 목도리도 다 빼주시고요. 예, 예. 근데 뭐 가족들한테 더 줄 거 없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예. 보는 취재진과 이제 적십자 관계자들도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다 내다 주니까 아들이 아버지 130세까지 사셔라. 나는 100살까지 살겠다. 예. 그래야 아버지를 잘 모시면 오래 사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말은 고맙지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시면서도 그래 오래 살아야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취재를 하면서 사실 저희 취재진도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타깝다 보니까 예, 취재진들도 굉장히 좀 코끝이 찡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98세 아버지의 아주 끈끈한 아들을 향한 사랑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 나눠봤고요. 연합뉴스 정빈나 기자, 이호선 상남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